한미 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장 보면서 마음이 좀 복잡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AI 반도체 시장은 아직 꺾였다고 보기 어렵고 엔비디아 실적도 좋게 나왔고 HBM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정작 한미 반도체 주가는 오늘 28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전일 종가가 29만 2,500원이었는데 장중에는 27만 7,500원까지 내려갔다가 28만 원대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AI 반도체가 좋다면서 왜 한미 반도체는 빠지는 거야? HBM 사수주 기대가 있다면서 왜 주가는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이거 끝난 종목인 거야? 아니면 눌림목인 거야? 오늘 한미 반도체를 볼 때는 이 질문부터 잡고 가야 됩니다. 그냥 주가가 빠졌으니까 나쁘다. 아니면 HBM 장비주니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면 너무 위험해요. 한미 반도체는 지금 딱 중간에 걸려 있습니다. 좋은 산업에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숫자가 비어있는 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기대는 큰데 당장 확인된 실적은 약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흔들리는 건 단순한 공포라기보다 시장이 한미 반도체한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좋아, HBM 사 좋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 기대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언제 찍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2분기 이후 수주와 하반기 실적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를 볼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1분기 실적이에요. 올해 1분기 한미 반도체 매출은 509억 원, 영업이익은 약 85억 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5% 넘게 줄었고 영업이익은 거의 88% 가까이 빠졌어요. 이 숫자만 보면 솔직히 좋게 말하기 어렵죠. 시장에서 기대했던 숫자와도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히 회사 망했다 쪽으로 보면 또 놓치는 게 생깁니다. 한미 반도체는 일반적인 소비재 회사처럼 매달 비슷하게 제품이 팔리는 구조가 아니에요. 반도체 장비 회사는 고객사가 투자를 언제 집행하느냐에 따라 분기 실적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의 중심은 HBM용 TC 본더잖아요. 이 장비는 그냥 아무 때나 계속 똑같이 나가는 장비가 아니라 SK 하이닉스나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이 HBM 라인을 증설할 때, 그리고 HBM 3위에서 HBM 4로 넘어갈 때 발주가 붙는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요, 식당으로 비유하면 매일 손님이 꾸준히 들어오는 동네 밥집이 아니라 대형 행사장 주방 설비를 납품하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행사가 잡히면 한 번에 큰 주문이 들어오지만 행사 준비가 밀리거나 일정이 바뀌면 그 분기 매출이 뚝 비어 보일 수 있어요. 한미 반도체의 1분기 실적이 바로 그런 모습에 가까웠던 거죠. HBM 3위 투자는 어느 정도 지나갔고 HBM 4 투자는 본격적으로 숫자에 찍히기 전이니까 중간에 공백이 생긴 겁니다. 문제는 이 공백이 일시적인 공백이냐 아니면 시장 기대가 너무 앞서간 결과냐예요. 오늘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답을 너무 어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지금 HBM사 발주가 실제로 들어오느냐를 봐야 하는 종목이에요. 주가가 다시 강해지려면 말로만 HBM사가 아니라 실제 수주 공시와 매출 인식이 따라와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미 SK 하이닉스와 HBM 제조용 TC 본더 공급 계약을 맺은 이력이 있고, TC 본더는 HBM 제조에서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은 뒤 열과 압력을 가해 붙이는 핵심 장비입니다. HBM이라는 게 그냥 D램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장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구조잖아요. 그걸 제대로 붙이지 못하면 AI 반도체에서 요구하는 속도와 안정성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AI 서버에서 GPU가 아무리 똑똑해도 데이터를 옆에서 빠르게 밀어주는 메모리가 부족하면 병목이 생겨요. GPU가 엄청난 요리사라면 HBM은 재료를 끊기지 않게 계속 공급해주는 주방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그리고 TC 본더는 그 주방 시스템을 만드는 핵심 설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단순한 장비주가 아니라 HBM 투자 사이클과 직결되는 종목으로 평가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산업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매일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산업 안에서도 주가는 기대가 먼저 가고 숫자가 뒤따라오는 과정에서 크게 흔들립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미 시장에서 HBM 대표 장비주로 강하게 평가받았고, 주가도 지난해
지난해와 올해 초에 큰 폭으로 올라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1분기 실적이 비어버리니까 시장이 바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이 가격을 인정하려면 숫자를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오늘 한미반도체 주가를 보는 가장 현실적인 시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엔비디아 흐름입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발표한 실적에서 매출이 시장 기대를 웃돌았고 AI 칩 수요가 계속 강하다는 메시지가 나왔죠. 이건 한국 반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수요가 강하다는 건 그 옆에 붙는 HBM 수요도 계속 강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AI 서버는 GPU만 사서 끝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GPU, HBM, 고급 패키징, 기판, 전력, 냉각, 서버렉, 데이터 센터 전력망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단순히 엔비디아 주가 올랐다로 끝내면 안 돼요.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가는지, HBM 장비주로 가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가는지, 전력 인프라와 냉각 쪽으로까지 퍼지는지 봐야 해요. 한미반도체는 이 흐름에서 HBM 후공정 장비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으면 한미반도체한테도 기대감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처럼 주가가 밀린다는 건 시장이 엔비디아 재료를 부정한다기보다 한미반도체 자체의 밸류에이션과 실적 공백을 같이 따지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AI 서버 시장은 좋은데 한미반도체가 지금 가격에서 더 올라가려면 이번에는 진짜 수주와 실적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분위기예요. 한미 반도체에서 TC 본더를 볼 때는 기술보다 돈으로 봐야 합니다. TC 본더가 중요하다는 말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돈이 되냐가 더 중요합니다.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습니다. 층을 높게 쌓을수록 공정 난이도는 올라가고 열 관리와 접합 안정성이 더 중요해져요. 여기서 장비가 좋으면 고객사는 수율을 더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수율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품 100개를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90개 나오면 수율이 좋은 거고 60개만 나오면 수율이 나쁜 겁니다.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으로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이익률이 좋아지죠. 붕어빵 장사로 보면 더 쉽습니다. 반죽도 똑같이 쓰고 전기료도 똑같이 내고 사람도 똑같이 일했는데 붕어빵 100개 중 90개를 팔 수 있으면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근데 100개 중 40개가 타거나 터져서 버려야 하면 매출도 줄고 마진도 무너집니다. HBM도 마찬가지예요. 수율이 잡히면 기술이 좋아졌다는 뜻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사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HBM사로 넘어갈수록 장비의 중요도가 커지고 한미 반도체 같은 TC 본더 업체가 주목받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장비가 중요하다는 것과 주가가 지금 당장 싸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한미 반도체가 좋은 산업에 들어가 있다는 건 맞지만 주가가 그 기대를 이미 얼마나 반영했는지도 같이 봐야 하는 거죠. 오늘 한미 반도체 주가가 28만 원대까지 밀렸다는 건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심리선이 흔들린 겁니다. 한때 40만 원대까지 봤던 종목이잖아요. 52주 고점이 42만 6천 원 수준까지 있었고 지금은 거기서 꽤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부류로 갈립니다. 한쪽은 이렇게 봅니다.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다른 한쪽은 이렇게 봐요. 아직도 실적 대비 비싼 거 아니야?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고점 대비 빠졌다고 무조건 싸진 것도 아니고 1분기 실적이 나빴다고 무조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가격보다 흐름이에요. 특히 한미반도체는 30만 원 회복 여부가 중요합니다. 오늘 장중 고가가 30만 1,000원까지 나왔다가 다시 밀렸다는 점을 보면 시장이 30만 원 부근을 그냥 쉽게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30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보는 자리입니다. 이 가격 위에서 거래량이 붙고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고 수주 뉴스가 따라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30만 원을 찍기만 하고 계속 밀리면 위에서 물량을 넘기는 흐름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격을 찍는 것보다 그 가격 위에서 누가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미반도체는 특히 더 그래요. 개인만 흥분해서 따라붙는 반등인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받아주는 반등인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미반도체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따로 떼어놓고 보면 흐름이 좁게 보입니다. 이 종목은 결국 HBM 밸류체인 안에서 봐야 해요.
SK하이닉스가 HBM에서 앞서가고 삼성전자가 HBM사와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다시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고 엔비디아는 AI 서버 수요를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HBM 장비주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까지 퍼지는지가 중요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만 오르고 장비주는 못 따라가면 시장은 아직 장비주 실적을 믿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형주에서 시작한 돈이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 후공정, 패키징, 검사장비, 전력인프라까지 번지면 그때는 반도체 랠리가 더 넓어지는 겁니다. 지수는 결과예요. 중요한 건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느냐입니다. 요즘 코스피가 강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돈은 항상 순서를 갖고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장비주와 소재주로 번지고 이후에는 전력, 냉각, 변압기, 전선,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그 중에서도 HBM 후공정 장비라는 아주 선명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도 크지만 기대가 꺾일 때 조정도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한미반도체의 매력이고 동시에 부담입니다. 오늘 장보다 내일 장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시장이 한미반도체에 대해 다시 물어본 날에 가깝습니다. 너 진짜 HBM사 수혜주 맞아? 1분기 실적 공백은 정말 일시적인 거야? 28만 원대에서는 누가 받아주는 거야? 이 질문이 오늘 장에서 나온 거예요. 내일과 다음 주에는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이 나올 겁니다. 주가가 28만 원대에서 버티고 30만 원을 다시 회복하려는 흐름이 나오면 투자자들은 하반기 HBM사 수주 기대를 다시 보기 시작할 수 있어요. 반대로 28만 원대가 무너지고 반등 때마다 매물이 쏟아지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건 확신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HBM 좋다며? 엔비디아 좋다며? 한미반도체 대표 장비주라며? 이 말만 듣고 들어가면 주가가 흔들릴 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투자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이야기가 숫자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서 해야 합니다. 한미반도체의 경우 그 숫자는 수주,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수급이에요.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지금 한미반도체는 좋은 뉴스가 많은 종목이지만 좋은 매수 자리인지는 시장이 아직 더 따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락을 무조건 공포로 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기회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기준을 세우는 날로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 한미반도체의 결과는 하반기에 갈립니다. HBM사 투자가 본격화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경쟁이 더 강해지고 엔비디아와 AI 서버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 한미반도체는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이후 수주가 실제로 확인되고 1분기 실적 공백이 일시적인 것으로 확인되면 주가 반등의 명분은 생깁니다. 그때는 시장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1분기는 비어 있었지만 HBM사 사이클은 살아있구나. 이렇게 되면 한미반도체는 다시 HBM 장비 대표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준비해야 합니다. 수주가 기대보다 약하거나 고객사 투자가 지연되거나 장비 공급망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주가는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가총액이 큰 상태에서는 작은 실망에도 주가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조건을 만족하면 다시 간다로 봐야 합니다. 조건은 분명합니다. 2분기 수주가 살아나야 하고 30만 원 위에서 시장이 가격을 인정해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와야 하고 HBM사 뉴스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 한미반도체는 다시 강한 종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계속 비어 있으면 주가는 기대만으로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한미반도체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좋은 산업에 있는 종목도 쉬지 않고 오르지는 않습니다. AI 반도체, HBM, TC 본더,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단어들은 다 강력한 재료예요. 그런데 시장은 어느 순간부터 단어만 보지 않습니다. 숫자를 봅니다. 수주를 보고 매출을 보고 영업이익을 보고 수급을 봅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주가가 밀린 것도 이 과정에서 나온 흔들림이에요. 산업이 끝난 게 아니라 시장이 더 높은 가격을 인정하기 전에 다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적으로 망했다도 아니고 무조건 기회다도 아닙니다. 차분하게 봐야 해요. 28만 원대 지지, 30만 원 회복, 2분기 수주, 하반기 실적 반영, 외국인 기관 수급,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사 흐름, 이걸 같이 보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단타로 뉴스만 보고 들어갈 종목이 아니라 HBM 사이클이 실제 숫자로 바뀌는지를
가치를 추적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일수록 혼자 감으로만 보면 흔들립니다. 오늘처럼 주가가 빠지면 불안하고 내일 반등하면 또 급하게 따라가고 싶어져요. 그런데 반도체 장비주는 뉴스 제목보다 돈의 이동 경로를 봐야 합니다. HBM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돈이 SK하이닉스에서 멈추는지, 삼성전자까지 번지는지,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주로 들어오는지,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봐야 해요.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처럼 기대와 실적 사이에서 크게 흔들리는 종목은 그냥 감으로 보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어떤 뉴스가 진짜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어떤 반등은 따라가면 위험한지, 어떤 가격 위에서 큰 돈이 들어오는지 기준이 있어야 해요.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HBM 장비주를 볼 때 어떤 흐름을 봐야 하는지, 코스피 안에서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같이 정리해서 받아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는 단순히 빠진 종목으로 보면 안 됩니다. AI 반도체 흐름은 살아있지만 1분기 실적 공백이 컸고 시장은 이제 HBM사 수주가 실제 숫자로 찍히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28만원대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30만원을 다시 회복하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이 가격 위에서도 사주는지, 그리고 2분기 이후 수주가 진짜로 살아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한미반도체는 좋은 산업에 있는 건 맞지만 지금은 기대가 숫자로 바뀌는 과정을 확인해야 하는 자리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미반도체가 30만원 위에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HBM사에서 시작된 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 쪽으로 어떻게 번질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